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 전문을 폭로했습니다. 어젯밤 SBS와 한국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젯밤 발칵 뒤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겨레, JTBC 등이 보도했던 이 윤갑근, 윤석열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 음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활동했던 외부 인사 박준영 변호사가 어제 전문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가 급속도로 피치를 올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어제 작심하고 이 이규원 검사가 당시 작성했던 윤중천 보고서, 박관천 보고서를 포함한 모두 1249페이지 분량의 김학의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를 SBS와 한국일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아울러 당시 진상조사팀 단톡방, 단체 카톡방도 공개했습니다. 자,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등 지금 일파만파 대파란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파견 검사였습니다. 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같은 로펌에 근무한 적도 있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박관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왜곡해서 조작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왜곡한 뒤 JTBC, 한겨레 등에 유출해서 당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 정권과 대립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음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자칫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와 SBS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전문을 가지고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일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그간 제기된 의혹의 출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했다. 허풍과 과장이 가득한 윤중천 씨와의 사적 대화를 참석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복귀한 요약본인데다 그러나 그마저도 질문자 의도대로 각색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2, 3차 면담 보고서에는 윤석열 총장 접대설, 윤갑금 접대설, 김학의 한상대 수천만 원 뇌물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윤중천 씨는 조사단에 출석한 4차 면담에서 이전에 말했다는 내용마저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한겨레, JTBC 등이 보도했다가 오보를 내서 한겨레는 이 뭐 장모의 사과문을 싣고 정정 보도를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JTBC는 소송에서 윤곽금 전 고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형사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온 이 사건, 그 전체 보고서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앞으로 청와대 큰일 났습니다. 자, 윤석열 접대설과 관련해서 윤중천은 윤석열 검사장은 땡땡땡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아. 땡땡땡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내용이 이규원 검사가 집요한 유도신문 끝에 끌어낸 윤씨 답변을 왜곡해 적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검사가 윤석열도 알지 않느냐? 별장에도 오지 않았나? 땡땡땡이 윤석열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처럼 계속 묻자 수차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축하던 윤 씨가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취지로 답한 것을 이규현 검사가 알고 지냈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사람 잡는 수법입니다. 이걸 이규현 검사 현직 검사가 썼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일파만파 정말 의혹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당시 이렇게 사건을 부풀린 이유가 뭘까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하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버닝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부풀렸다는 이런 의혹도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이 보고서가 빵 터져버린 겁니다. 자, 윤갑급 접대설. 이거는 JTBC가 보도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윤중천이 과천농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멤버가 땡땡땡땡땡땡 등이었다. 땡땡땡은 과천농장에서도 보고 서울 일식집에서도 보고 그랬다. 윤갑근은 땡땡땡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 초안에는 알고 지내는 사이라거나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조작 보고서를 쓴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문제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진상조사단에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윤 씨 다이어리, 휴대폰, 통화 목록, 명함 등 어디에도 윤갑근 이름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윤중천 씨의 진술은 JTBC의 특정 보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까지 번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SBS 8뉴스도 이날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이 동일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폭행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 주장에 대해 김학의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접대라고 볼 수 있다. A씨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이 아닌 일종의 성접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성폭력 피해 조사 대부분이 관여한 B검사가 보고서에 쓴 의견입니다. B검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접대 뇌물 사건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본문에는 이 내용과 다른 내용도 함께 실렸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성폭력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대검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를 두고 박준영 변호사는 실제 조사 대부분을 맡은 B검사의 의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단은 일부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쨌든 몰랐던 일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는지. 자, 박준영 변호사의 일종의 양심선언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언론 SBS와 한국일보에 이 보고서 전문을 제공한 뒤 페이스북에 각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적 기구에서 활동할 당시 작성한 내부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어느 기구에서 저를 편하게 불러서 일을 시키겠나. 조사팀 단톡방을 공개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저를 의식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앞으로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여성들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제때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공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성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